자, 9월 모의고사 14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두 자연수 A, B에 대해서 함수, 지수함수죠? fx는 이렇게 두 가지 지수함수가 만들어져 있는데, 일단 아래식 그래프부터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아래에 있는 지수함수 보시면요, 뭐가 정리가 잘 돼 있어요? 미지수 없죠? 미지수 없고 완벽하게 그려낼 수 있으니까 그려보도록 합시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8이라는 기준점을 갖고요. 이 마이너스 8보다 클 때 그려주시면 되는데, 점근선이 y는 8이죠. 지수함수에서 y는 8이 점근선을 가지니까 이렇게 y는 8을 그려주시도록 합시다. 자, 그럼 y는 8을 그렸으면 요 녀석이 x가 마이너스 8일 때 대충 어느 값에 근사하는지 알기 위해서 대입을 해봅시다. 그럼 얘는 f 마이너스 8의 근사값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극한값인 거죠, 그러면? 극한값인 거니까, 리미트 x가 마이너스 8로 갈 때, 아이고, 미안합니다. 대입을 해보시면은,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11 더하기 8에 거의 근사하죠? 그러니까 얘는 거의 뭐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어? 8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단 말이지. 거의 같아요, 그죠? 극한값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8일 때, 8에서 이렇게 극한값을 갖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는 감소함수니까 그래프가 쭉 이렇게 내려가는 요런 그래프 개형을 그려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문제를 계속 보시면 아래에 있는 조건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아래에 있는 조건을 보니까 fx의 조건 제시 방법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원소래요. fx, 즉 함수값이 원소라는 겁니다. 그 함수값이 원소인데 그 원소를 갖는 범위는 x가 k보다 작거나 같을 때 라고 정의가 되어 있죠. 자, 근데 이 녀석의 원소가 정수인 값이 두 개밖에 없다는 얘기는 fx의 함수값이 m 또는 n 이렇게 두 개만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정수값으로. 그랬을 때 이걸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k의 값의 범위는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걸 만족하는 k의 범위가 3보다 작거나 같다를 시작을 해서 어디로 끝나는 거야? 4보다 작다로 끝나는 거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범위를 이렇게 3보다 작거나 같다부터 시작을 해서 4보다 작다, 요렇게 있을 때 무조건 정수값이 두 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f3의 값을 먼저 한번 대입을 해보자고요. 자, f3을 대입해 보시면 여기 아래식에다 대입을 해야 되죠. 그래서 f3을 대입해 보시면 마이너스 3의 빵승 더하기 8이니까 7 이렇게 나오고, 그럼 극한값으로 4도 한번 넣어볼까요? 그럼 f에다 4를 대입해 보시면은 마이너스 3의 1승 더하기 8이니까 5가 되겠죠. 그래서 3일 때는 얼마의 값을 갖는다? f3에서 7을 갖는다 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4일 때는 5라는 값을 갖는다 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대응되는 값도 표시를 해주자고요. 이렇게. 여기는 5가 되겠죠. 자, 그러면 7하고 얘는 5는 안 들어가는 값이야. 이렇게 빵꾸를 좀 뚫어줍시다. 여기에는 함수값이니까 들어가고요. 자, 7하고 5 사이에 무슨 정수 하나 있어요? 6 있죠, 그죠? 그러니까 6도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해되겠죠? 자, 그러면 만약에 k가 요 범위라고 한번 해볼까? 자, k가 요 범위라고 해보자. 그러면 얘는 7밖에 안 들어가지, 얘들아. 7밖에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6은 안 들어가요. 자, 그럼 이제 왼쪽에서 여기 이제 딱 선을 그어서 마이너스 8보다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이제 그려줘야 되잖아. 그럼 마이너스의 요 8의 좌측에 있는 요 그래프에서 어떤 정수근을 가져가면 되는 거지? 6 무조건 가져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왜냐면 내가 지금 가져간 게 3보다 작거나 같다 해도 만족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3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면 7이 들어가죠. 하지만 6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 fx의 값은 지금 두 개의 정수근이 7과 6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그죠? 얘네 둘이 원소로 가져야 되는 건데, 만약에 k 값이 3이라고 가정했을 때는 7밖에 원소로 갖지 않으니까 이 왼쪽 그래프에서 6이라는 원소를 가져야 되는 거죠. 함수값으로. 자, 그럼 6을 원소로 가지려면 얘들아
다른 원소는 가지면 안 돼. 뭐 5 같은 건 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점근선을 5로 시작을 해보자. 요렇게 점근선을 5로 시작을 한번 해보자는 얘기죠. 왜 이렇게 됐지? 지수함수를 이제 그려야 되는데 얘는 증가함수예요. 그래서 y는 5에서 시작을 해봅시다. 즉 b가 5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b가 5라면은 지수함수가 요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그죠? 그럼 이렇게 그려진다면은 6이라는 원소는 확실하게 가질 수가 있겠죠. 물론 이거는 저기 a의 값에 따라서 달려있긴 한데 6이라는 원소는 가질 겁니다. b가 5라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쌤 b는 6은 안 돼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b가 6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뭐야 그러면? 점근선이 6이면 이 왼쪽 지수함수에서 6이라는 원소를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까 쌤이 얘기했잖아. 여기 왼쪽 그래프에서 6이라는 원소를 무조건 가져야 되는데 점근선이 6이면 6이라는 원소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fx가 6이 되는 값이 존재할 수가 없다는 얘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b는 뭐가 돼야만 해? b는 플러스 5가 돼야만 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b의 값을 우리가 얻어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의 값만 계산하시면 되는데 a 값은 그럼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점근선은 5로 정해져 있고 6이라는 원소 들어가 있고 자, 그럼 7이라는 원소가 들어가야 될지 말지를 이제 고민하셔야 되는데 자, 지금 k의 범위가 괜히 이렇게 나온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나온 게 아니냐면 예를 들어서 k가 0이라고 해보자. 마이너스 1이라고 해보자. k의 값이. 그럼 k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한다면은 여기 이전에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전에 나오는 함수 값들이 6과 7을 만족시키면 안 되죠. 왜? 지금 이 6과 7을 만족시키는 범위는 요거밖에 없어야 돼. 그지? 근데 k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라고 해보자. 그럼 여기 기준으로 얘보다 작거나 같을 때 함수값이 6과 7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지수함수가 7이라는 원소를 갖게 된다면 말이 안 돼 버리는 거죠. 6과 7이라는 원소를 가져버리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 마이너스 8을 함수값으로 대입을 했을 때 2에 마이너스 8 더하기 a b는 5니까 이렇게 넣었을 때 이 값은 6보다는 크거나 같을 수 있어. 근데 7보다는 작아야 된다라는 거지. 왜? 7이라는 함수값을 절대로 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쌤 왜 x에다 마이너스 8을 넣죠? 이거 증가함수잖아요. 증가함수니까 마이너스 8을 넣었을 때가 제일 큰 값이라고 할 수 있지, 그지? 그럼 가장 큰 값에서의 함수값이 7보다는 작아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얘는 2의 마이너스 8 더하기 a 승이 2보다는 작고 1보다는 크거나 같다. 자, 요걸 만족하는 a의 범위를 계산해 보시면 2의 빵승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요렇게. 그럼 요걸 만족하는 a의 범위값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은 거니까 a는 8보다 크거나 같고 9보다 작죠. 그럼 요걸 만족하는 자연수 a 값은 얼마밖에 없어요? 8밖에 없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a도 구했고 b도 구했으니까 둘이 더해주시면 답은 13이 나와야 된다 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 15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15번은요 최고차 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에 대해서 gx를 표현한 식인데, 자, 잘 보시면 첫 번째로 해결해야 되는 게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gx의 값이, 이게 쉽게 얘기해서 x가 3일 때의 극한값이죠.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같지가 않습니다. 그죠? 원래 이렇게 같아야지 연속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여기 마이너스 1이 포함이 되어 있죠. 그죠? 그 얘기는 얘는 연속이 아니란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거기다 써놓으세요. x가 3일 때 불연속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요거일 때 불연속이다. 어느 함수가? gx라는 함수가 x가 3일 때 불연속이다. 그러면 우리 위의 식을 보시면 gx는 분리함수로 돼 있어요. 함수값일 때는 이렇게 돼 있고 극한값일 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fx는 3차 함수 다항함수죠. fx는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이 표현을 잘 보시면은 fx분의 fx 더하기 3 곱하기 fx 플러스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언제 분수함수는 언제 불연속이죠? 분모가 0이 될 때
분모가 0이 될 때 불연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x가 3일 때 불연속이라는 거 우리가 알았으니까 f3이 0이라는 정보까지도 유도해낼 수 있겠죠.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요 식 있죠. 첫 번째 나온 요 식을 f로 바꿔서 한번 표현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얘는 극한값, 즉 위에 있는 식에다 넣어줘야겠죠? 요렇게 넣어주시고요. fx 더하기 3 곱하기 fx 더하기 1. 자, 요게 같다. 뭐랑 같냐? g3은 함수값이니까 요 아래 거 넣어줘야겠죠? 그럼 3-1이니까 2겠네요. 그죠? 요렇게 식을 써줘야 되고, 근데 잘 보시면 f3은 0으로 가기 때문에 분모가 0입니다. 그럼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분자도 0이 되는 게 있어야 되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인데 f6이 0이거나 또는 f3 더하기 1이 0이거나 둘 중 하나가 돼야 됩니다. 왜냐면 분자가 요거 두 개가 곱해져 있는 꼴이기 때문에. 자, 그럼 둘 중에 0이 있어야 되는데 얘는 0이 될 수가 있나요, 없나요? f3이 0이잖아. 그럼 f3에다가 1 더하면은 0이 될 수 없죠. 얘는 0이 될 수 없으므로 f6이 0이다 라는 거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fx는 순식간에 두 개의 근을 얻어낸 거예요. 일단 x 빼기 3이라는 근 하나, 그리고 x 빼기 6이라는 근도 얻어냈다 이거지. 그럼 추가적인 근 하나만,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근이다 이렇게 써주면은 fx 완성이죠. 그럼 이제 여기다 대입만 해서, 여기 있는 식에다 이제 대입만 해서 한번 표현해 봅시다. 그럼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x 빼기 3 곱하기 x 빼기 6 곱하기 x 마이너스 a 분의 fx 더하기 3이니까 x 대신에 x 더하기 3 넣어주면 x 곱하기 x 빼기 3 곱하기 x 더하기 3 마이너스 a 이렇게 표현될 거고, 뒤에 거는요 근데 얘들아 잘 생각해봐. 어차피 우리 fx에다 1 더해줄 거지. 그럼 3을 넣을 건데 3을 넣으면 f3은 0이거든요. 그럼 0에다가 1 더하는 거니까 그냥 뒤에 거는 1이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그게 2다 라는 거지. 자, 그럼 3을 대입하시면 약분부터 해주자. fx 빼기 3 약분 되고요. 그 다음에 3을 넣어주시면 분모는 마이너스 3 곱하기 3 마이너스 a가 되고, 분자는 3 곱하기 6 마이너스 a가 되고, 그게 마이너스 2가 플러스 2가 돼야 되는 거니까 계산해 봅시다. 그럼 3 곱하기 6 마이너스 a는 요게 넘어감으로써 마이너스 6에 3 마이너스 a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럼 전개해 보시면 18 마이너스 3a는 마이너스 18 플러스 6a다 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럼 9a는 36이 되므로 a는 4라는 값을 얻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fx의 값을 제대로 얻어냈으니까 우리 g5 값만 이제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럼 g5라는 거는 어디다 넣어야 돼요? g5라는 거는 위에 식에다 대입을 해야 되니까 얘는 f5분의 f8 곱하기 f5 더하기 1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f5부터 계산해보자. f5 a에다 4 넣어주면 되죠. 그럼 f5를 계산해보시면 2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1 이므로 마이너스 2다 라는 거 얻어낼 수 있고, f8도 계산해보시면 f8을 대입해보시면 5 곱하기 2 곱하기 4 즉 얼마다? 40이다 라는 거 얻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요거 계산해보시면 분모는 f5니까 마이너스 2분의 분자는 40 곱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1이죠. 약분해 주시면 플러스 20. 그래서 답은 4번 나온다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16번부터 계속해서 모의고사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은요 로그 방정식인데 로그 2에 x-1이 같다. 자, 저거를 밑을 좀 바꿔주시면 로그 2에 우리 뭐라고 쓸 수 있죠? 루트 13 더하기 2x라고 쓸 수가 있어야겠죠. 그러므로 x-1은 루트 13 더하기 2x와 같다. 그럼 양변 제곱해 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13 더하기 2x랑 같으니까 계산해 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2는 0이다. 그럼 얘는 인수분해가 x 마이너스 6 곱하기 x 플러스 2로 되죠. 그럼 얘가 0을 만족하는 x 값은 6 또는
마이너스 2가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진수 조건 아시죠? 얘는 진수가 x가 1보다 커야 되고 얘 같은 경우는 13 더하기 2x가 0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진수 조건을 만족하는 x값은 뭐밖에 없다? 6밖에 없다. 그래서 답을 6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17번 시그마 문제인데, 자, 시그마 1부터 10까지 ak의 합이 10입니다. 그럼 너네가 당연히 요거를 왼쪽에 있는 식을 요렇게 쪼개서 쓸 수 있어야 되죠. 그걸 물어보는 문제고요.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bk를 뺐을 때 34라고 나와 있으니까 요거의 값은 10, 즉 20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bk, 요 값이 지금 34다라는 거고, 그럼 요거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bk의 값은 마이너스 14가 돼야겠죠? 그러므로 그냥 얘는 10 더하기 14가 될 거니까 답은 얼마다? 24 체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18번 보시면 얘는 함수값 추론하는 건데 fx 값이 주어져 있으니까 바로 미분합시다. 도함수 구해주시면 f'x는 2x 플러스 곱하기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3 플러스 x제곱 더하기 1, 그 뒤에 거 미분하시면 2x 더하기 a. 자, 그럼 여기다 이제 1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다 1 넣어주면 2 곱하기 1 더하기 a 더하기 3 플러스 2 곱하기 2 더하기 a, 요거의 값이 지금 32다 라는 겁니다. 그럼 계산해 주시면 2 곱하기 a 더하기 4 더하기 2 곱하기 2 더하기 a, 요게 32이므로 양변 2로 나눠주자. 그러면은 a 더하기 4 더하기 a 더하기 2, 요거는 16이다. 그래서 2a는 얼마다? 2a는 10이다. 그래서 a는 얼마예요? 플러스 5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19번 봅시다.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이건데, 뭐 곡선 그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둘이 빼주세요. 그럼 둘이 빼주시면 y는 3x 세제곱 마이너스 7x 제곱에서 y는 마이너스 x제곱을 빼주시면 되죠? 그럼 얘네 둘이 빼주면 0은 3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즉 두 곡선의 교점이 나올 거예요. 요 방정식에 의해서. 그럼 요 두 곡선의 교점이라는 거는 3x 제곱으로 묶어주시면 x 마이너스 2가 되기 때문에 두 곡선의 교점이 0과 2에서 교점을 갖죠, 그죠? 그럼 우리 요 그래프만 좀 뽑아줍시다. x축 그려주시고 0에서 중근을 갖고 2에서는 실근 하나 갖는 3차 함수니까 어떻게 그려주시면 돼요? 요렇게 0에서 중근 갖고 2에서 실근 하나. 그럼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넓이는 여기죠. 여기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 겁니다. 그럼 우리 공식 12분의 최고 차이 계수 3 곱하기 두 근의 차죠. 2 빼기 0의 4제곱 계산해 주시면 4분의 1 곱하기 16이니까 답은 얼마다? 4다. 그래서 이렇게 4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0번. 자, 문제가 굉장히 뭐 엄청 어려워 보여서 막 넘긴 친구도 있을 텐데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그냥 사인 법칙 쓰는 문제입니다. 자, R2. 자, R2는요, 사인 법칙 어느 삼각형에 대해서 쓸 거냐면요, ABD에 대해서 쓴대. 그럼 ABD가 뭐야? ABD는 요 삼각형이거든요. 그럼 요거는 어떤 외접원을 갖는 거지? 얘는 요 R2를 반지름으로 갖는 외접원을 갖는 거죠, 그죠? 그럼 R2라는 외접원을 가지니까 사인 3분의 2파이 분의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가 BD죠. 그래서 요게 지금 2R이다. 이렇게 쓰시면은 굉장히 쉽게 요 첫 번째 식을 완성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럼 R2는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야? R2는 2 사인 3분의 2파이 분의 BD. 이렇게 너무 쉽게 구할 수가 있네요. 그럼 우리 요 값만 계산해주면 되겠지. 2 사인 3분의 2파이만. 그럼 너네 이거 요렇게 2 사인 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로 바꾸셨어야 되고, 그럼 얘는 계산해주시면 2 사인 3분의 파이니까 이거 얼마니? 얘는 루트 3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R2의 값은 얼마다? 루트 3분의 1이다. 그래서 가하 조건에 들어가는 값은 얼마예요? 루트 3분의 1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번을 보시면은, 나번은 ABD에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래요.
ABD 요거 코사인 법칙 쓰라는데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나? 주어져 있네. 땡큐네, 그지? AD의 길이 1이고 AB의 길이 2입니다. 그랬을 때 얘는 코사인 법칙 쓰시면 BD의 제곱은 1 더하기 4 마이너스 4 코사인 3분의 2파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럼 얘는 계산해 주시면 5 마이너스 4에 코사인 3분의 파인데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요렇게. 그럼 계산해 주시면 5 더하기 2죠 그냥. 그래서 얼마? 7. 그래서 BD의 제곱은 7이다 라는 거죠. 근데 뭐야, 그것도 계산하지 말래요 그냥. 그럼 얘는 그냥 여기 뭐가 들어가면 돼? 4 코사인 3분의 2파이가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럼 4 코사인 3분의 2파이 얼만데? 얘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 그럼 나에 들어가는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그럼 R1과 R2를 곱해보래요. 그럼 R1과 R2 곱해봅시다. 그럼 R1과 R2를 곱해보면 너네 BD의 길이 이제 구해냈거든. BD의 제곱 아까 쌤이 위쪽에서 구해냈죠. 저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7이라는 거 구해냈죠. 그럼 BD의 제곱은 7이니까 BD는 얼마? 루트 7. 요거 이용해서 R1과 R2 값도 구할 수가 있겠네요. R1 써보자. R1 값은 2분의 루트 2 곱하기 루트 7 계산해 주시면 2분의 루트 14죠. 그 다음에 R2의 값은 얼마입니까? R2의 값은 가에 들어가는 식이 루트 3분의 1이었으니까 루트 3분의 1 곱하기 루트 7 계산해 주시면 루트 3분의 7 루트 7 이렇게 되겠네. 그럼 R1과 R2를 두 개 곱해 주시면 2루트 3분의 7루트 2가 되겠죠. 이게 다에 들어가는 식이란 말이지. 이것도 뭐 이쁘게 좀 계산 좀 해주시면은 6분의 7루트 6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이게 다에 들어가는 식이에요. 그죠? 이게 다에 들어가는 식.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 가나다에 들어가는 식을 전부 다 곱해서 제곱해라. 그럼 가나다에 들어가는 식 다 곱해봅시다. 6분의 7 루트 6 곱하기 루트 3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2 요거의 제곱 여기다가 9를 곱해라 요거죠. 그럼 계산해 주시면 루트 3분의 1하고 얘는 루트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는 요거랑 이렇게 약분되고요.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부호는 생각하지 마시고 3분의 7 루트 2를 제곱해 봅시다. 그럼 얘는 제곱하시면 9분의 49 곱하기 2. 근데 앞에 9가 곱해지니까 이렇게 약분되면은 답은 그냥 98이다 라는 거 얻어낼 수가 있겠죠. 자, 다음 21번 같이 봅시다. 모든 항의 자연수인 등차 수열 AN이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재요. 그럼 우리 A7이 13의 배수죠? 그럼 A7은 13K라고 쓸 수 있겠네. 그럼 얘를 좀 이쁘게 표현해보면 A1 더하기 6D죠? A1 더하기 6D의 값이 지금 13K다 라고 쓸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저 시그마식을 보시면 SK, 그럼 SK를 먼저 표현해보자. 우리 SN에 대한 식을 먼저 써보면은 2분의 N 곱하기 2A1 더하기 N-1의 D죠. 그럼 요 전개 쭉 해주셔서 N에 대한 2차식으로 표현해보시면은 N분의 D 곱하기 N제곱 플러스 2분의 2A1 그리고 마이너스 D 요거에 n이 곱해져 있는 요런 형태로 쓸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는 뭐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럼 여기 sk를 이제 집어넣으시면 되는데 그럼 이렇게 식을 바꿔서 쓰자. 그냥 k로 바꾸지 말고 n이 1부터 7까지 2분의 d의 n제곱 플러스 2분의 2a1 마이너스 d의 n. 자, 이게 지금 계산 결과가 644래요. 그럼 너네 시그마 공식 알죠? n제곱이니까 2분의 d 곱하기 얘는 상수거든요. 곱하기 6분의 7 곱하기 8 곱하기 15 해주시면 되죠. 이거 더하기 뒤에 거 같은 경우는 2분의 2a1 마이너스 d에다가 2분의 7 곱하기 8 해주시면 되죠. 그게 644다 이렇게 써져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거 계산해 주시면 2, 4, 3, 2, 5 그리고 이것도 약분되니까 결국에는 2, 5, 7 곱해주시면 70D가 되네요. 앞에 거는. 뒤에 것도 약분해 줍시다. 2, 2, 4니까 2. 그럼 얘는 14 곱하기 2A1 마이너스 D
이렇게 되겠네요. 요게 644다. 이런 결과가 나오고요. 요 계산해 보시면 28 A1 마이너스 플러스군요. 70D에서 14D 빼는 거니까 얼마예요? 56D. 요게 644다. 자, 양변을 28로 나눠줍시다. 전부 다 지금 28의 배수네요. 그럼 얘는 A1이고 두 번째 거는 2D. 자, 그럼 얘도 644도 28로 나눠보자고요. 그럼 일단 두 개 들어가서 56, 얘는 84니까 3개 들어가네요. 38에 24, 3, 2, 6, 8 맞죠? 그럼 얘는 23 되니까 A1 더하기 2D가 23이라는 식 나왔습니다. 그럼 아까 우리가 구해놨던 요 식과 요 식을 연립하라는 얘기죠. 이해됩니까? 그럼 연립 한번 해보자고. 그럼 여기 아래다가 A1 더하기 6D는 13K다. 그래서 빼줍시다. 위에서 아래 거 뭐 빼주면은 아래서 위에 거 빼주자. 그럼 4D는 13K에서 23을 뺀 값이죠. 그래서 요게 지금 만족을 해야 되는데 공차가 아마 자연수라고 모든 항이 자연수니까 공차도 자연수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게 자연수가 되기 위한 D의 값을 한번 구해보자고요. 그럼 4분의 13K 마이너스 23이 자연수가 돼야 된다. 그 조건을 이제 써주시면은 K에다가 얼마 넣어주면 될까? 자, K에다가 대충 얼마 넣어주면 될까요? 일단 4의 배수가 돼야 되는데 그럼 4의 배수가 되는 값 한번 생각을 해볼까? 얘가 뭐 자연수다. 자연수 n이다. 그럼 13K-23이니까 아니 이렇게 생각을 하자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이게 골치 아프겠다. 그러면 4D 더하기 23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게 13의 배수가 되는 걸 찾는 거지. 그럼 D에다 1 넣어보자. 그러면 얼마죠? 27이죠. 안 되고요. 그 다음에 D에다가 2 넣어보자. 그럼 8이니까 31이죠. 안 되고요. D에다 3 넣어보자. D에다 3 넣어보시면 12니까 35라서 안 되고요. D에다 4 넣어볼까? D에다 4 넣어보시면 16 더하기 23이니까 39. 3의 배수 되죠? 얘가 정답이다 라는 거죠. D의 값 나왔네요. 그럼 D의 값은 4니까 그 정보를 여기다 넣어주시면 A1 더하기 8은 23. 즉 A1은 얼마라고 쓸 수 있어? 15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게 A2니까 A2는 15 더하기 공차. 그럼 답이 얼마예요? 19 나온다 라는 거지. 어렵지 않겠죠? 자, 그 다음 22번 문제 볼 건데 두 다항 함수 fx, gx에 대해서 뭐 각각의 피적분 함수가 주어져 있고요. 우리 가족권부터 한번 잘 활용을 해봅시다. 가족권을 보시면 양변 미분하란 얘기죠. 그래서 양변 미분해 주시면 fx는 좌미분 fx 우미분 더하기 x f 프라임 x 요거 마이너스 4x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럼 양변에 fx 소거 되고요. 그 다음에 xf 프라임 x는 4x다. 그래서 f 프라임 x는 얼마다 라고 쓸 수 있죠? 4다 라고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fx는 요 녀석의 부정적분이니까 fx는 뭐라고 쓸 수 있어야 돼요? 4x 플러스 c. 적분상수 붙여줘야 되죠. 하지만 우리가 가족권에서 여기다가 x 대신에 1까지 넣어준다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x에다 1을 넣어준다면은 좌변이 0이 되죠. 좌변이 0이 되고 x에다 1을 넣어야 되니까 0은 1f1 그리고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거니까 f1 값이 3이라는 정보를 이미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정보를 좀 이용을 해서, 자, 그 정보를 이용해서 여기다 대입하면 f1은 4 더하기 c가 되고 그 값은 3이 돼야 되니까 c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얻어낼 수가 있겠네. 그럼 c의 값 얻었으니까 fx가 완전해졌죠. 4x 마이너스 1 되는 겁니다. 그 정보를 바로 아래식에다 좀 대입을 할게요. 그럼 바로 아래식에다 대입을 하면 4x 마이너스 1 곱하기 라지 gx 더하기 fx는 요 녀석을 부정적분하는 게 라지 fx죠. 그럼 라지 fx는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c 이렇게 씁시다. 오쌤 요것이 같은 거예요? 좀 다릅니다. 여기 뭐 저만에 싹짝 붙여주면 되죠. 그죠? 그래서 라지 fx 같은 경우는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c 다시 곱하기 gx. 자, 중요한 건 뭐냐? 이걸 항등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라는 말이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가 항등식으로 개수 비교법 하란 얘기죠. 좌변과 우변의 개수를 비교해서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보시면 얘가 지금 8x제곱 세제곱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1이니까 자, 일단 gx의 차수부터 고민해보자. gx 얘들아, 우변이 지금 3차식이지? 그 얘기는 여기 곱해져 있는 요 gx가 2차식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2차식 포함해서. 그러니까 gx는 1차식이 돼야 된다는 얘기고, gx가 1차식이니까 여기다가 gx를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뭐 ax 더하기 b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럼 대입해 봅시다. 그럼 얘는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c 다시 곱하기 ax 더하기 b. 얘 같은 경우는 4x 마이너스 1에다가 gx는 적분하는 거니까 2분의 1 ax 제곱 더하기 bx. 적분상수는 잠깐 생략할게요. 자, 그럼 얘가 지금 8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플러스 1이 돼야 되니까 자, 우리 세제곱항들만 연산해 봅시다. 세제곱항 4x랑 요거랑 곱하면 세제곱 나오죠? 어떤 세제곱? 2ax 세제곱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곱해주자. 최고차항끼리만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2ax 제곱이죠? 똑같이 2ax 세제곱. 얘네 둘이 더했을 때 지금 8x 세제곱이 돼야 되는 거니까 계산해 주시면 4ax 세제곱은 8x 세제곱이다. 즉 개수비교법을 통해서 우리는 a가 얼마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야. a는 2다 라는 사실을 얻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a가 2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x제곱항을 비교할 거예요. 그럼 x제곱항은 누구랑 누구랑 곱해줘야 돼? 요렇게 곱해줘야 되죠. 그럼 4x 4b x제곱, 그 다음에는 요렇게 곱해줘야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ax제곱인데 a가 2니까 그냥 마이너스 x제곱. 자, 그럼 여기서는 끝났고요. x제곱항. 그 다음에는 요렇게 곱해보자. 그럼 얘는 2bx제곱, 그리고 요렇게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2x제곱 되겠죠. 그럼 이제 x제곱항이 다 곱해진 겁니다. 자, 이거를 연산을 통해서 6bx제곱 마이너스 3x제곱이 될 거고, 그게 3x제곱이 돼야 되는 거죠. 우변에 있는. 그럼 얘는 넘겨주세요. 넘겨주시면 6b가 6이 돼야 되는 거니까 b의 값은 얼마다? 1이다. 그럼 a, b 값 둘 다 너무 쉽게 얻어낼 수 있겠네, 그지? 개수비교법으로. 그럼 gx가 나왔으니까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2x 플러스 1에 dx, 요것만 이제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지. 그럼 x제곱 더하기 x 1부터 3까지니까 9 더하기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계산해 주시면 12에서 1, 2 빼니까 답은 10이다, 이렇게 풀어낼 수 있겠네요. 자, 선택 과목 23번부터 미적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2의 2x승 마이너스 1분의 자 2의 7x승 마이너스 1이니까 당연히 요 녀석의 짝꿍이 되는 것들을 분모 분자에 여기는 7x 분모에 곱해 주셔야 되고, 분모의 짝꿍이 되는 거는 2x죠. 그러니까 요렇게 곱해 주신 다음에 개수를 진정시켜 줘야 되니까 2분의 7을 곱해서 요렇게 전부 다 1로 변하고 답은 2분의 7만 남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24번 보시면 매개 변수 t로 주어진 곡선을 지금 t의 값이 주어졌을 때 dx분의 dy 구하라고 돼 있으니까 당연히 양변 미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dx는 1 더하기 1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2 sin 2t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 그 다음에 dy 같은 경우는 미분해 주시면 2 sin t 곱하기 코사인 t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리고 dt도 당연히 두 식에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dx분의 dy를 만들어 주신다고 한다면 분모에는 1 빼기 2 sin 2t가 되고, 분자에는 요거 당연히 변형해서 표현할 수 있죠. 요거 뭐랑 같아? sin 2t랑 같으니까, 그죠? 변형해서 분자에는 sin 2t dt 요렇게 표현합시다. dt는 물론 약분될 거고요. 그럼 이제 요렇게 표현해 주시고 t에다가 4분의 파이만 집어넣으면 되는데, 우리 sin 2분의 파이 얼마라는 거 알아요? 1이라는 거 알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1 빼기 2분의 1
그래서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1이다. 답은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5번인데 요거 전개 한번 해봅시다.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1 더하기 x분의 1인데 이거 그냥 치환조건 되네요. 그죠? 왜냐면 여기 써져 있는 식 잘 보시면 내가 fx를 미분하면 f'x라는 거는 지금 1 더하기 x분의 1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미분한 식과 본함수의 곱이기 때문에 치환해서 표현하시면 됩니다. fx 자체를 t로 치환할게요. 자, 그럼 치환한다고 한다면 얘는 우리가 만약에 여기 양변 미분하면 f'x dx가 되잖아. 그럼 걔는 그냥 dt가 돼버리는 거야. 알겠지? 그럼 f'x는 1 더하기 x분의 1이니까 요거랑 dx랑 이렇게 곱해져서 dt가 돼버리는 거지. 그럼 인테그랄 적분 구간도 바꿔주자. fx에다가 1 넣어주면 어떻게 되죠? fx에 1 넣어주면 여기다 1 넣어주면은 1 더하기 0이니까 1. 그리고 2 넣어주면 2 더하기 1이죠. 그래서 2 더하기 1까지. 그리고 fx를 t로 치환했으니까 t 그리고 dt 이렇게 표현 되겠네요. 그럼 계산해 주시면 2분의 1의 t제곱 요거를 2 더하기 1 그리고 1 넣어주시면 되니까 답은 2분의 1에 2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계산해 주시면 2분의 1에 2제곱 더하기 2 그리고 상수는 사라지죠. 그래서 요걸 답을 찾아주시면 2번이다. 자, 그 다음 이제 26번 보시면 공차가 양수인 등차 수열 an 즉 그러면 얘는 an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뭐 쓸 필요까지는 없구나. 여기 주어져 있는 요 조건을 써봅시다. a2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초항 더하기 공차. 그 다음에 b2는 뭐라고 쓸 수 있죠? b2는 초항 곱하기 공비. 그럼 얘는 그대로 1 더하기 d가 되고요. 두 번째 거는 그냥 r이죠. 그럼 얘네 둘이 곱한 값 1 더하기 d랑 r이랑 곱한 값이 플러스 1이다. 그럼 전개하시면 r 더하기 dr은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얘를 d에 대한 식으로 좀 바꿔보시면 dr은 1 빼기 r 이렇게 될 거고 d는 r분의 1 마이너스 r 이렇게 표현 가능할 겁니다. 그 다음에 저 아래식을 정리해보시면 자, 급수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n1부터 무한대까지 an 플러스 1분의 1 쪽에서 마찬가지로 1부터 무한대까지 bn 이게 2라고 돼 있죠. 그럼 얘들아 지금 등비급수가 수렴한다는 얘기거든요. 요게 지금 수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아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사이라는 얘기고요. 그럼 요거를 우리가 등비수열의 합공식 1-r분의 초항이잖아요. 그죠? 그럼 1-r분의 초항이 어차피 1이기 때문에 얘를 요렇게 바꿔서 쓰세요. 그 다음에 요거 더하기 이제 얘를 계산해 주시면 되는데 이거 얼마냐면은 우리가 얘를 부분분수로 표현해 주시면 an 플러스 1분의 1에서 자 an 플러스 1에서 an을 빼면 그게 뭐죠? 의미하는 바가 공차죠. 그럼 얘는 공차분의 1에다가 a1분의 1 마이너스 a2분의 1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넘어가서 마지막에 마이너스 an 플러스 1이 될 거니까 얘는 어차피 n이 무한대로 가면은 0으로 수렴하죠? 소거될 겁니다. 그 전항들도 전부 다 소거되고 결국에 남는 거는 a1만 남을 거지. 그럼 결국에 요 값은요 그냥 d분의 1에다가 a1분의 1 요거 딱 하나 남는 건데 a1이 1이니까 그냥 d분의 1인 거죠. 그래서 얘는 어떤 식이 되냐 d분의 1 더하기 1 마이너스 r분의 1이 2다 요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d의 값을 알고 있죠. 그래서 요거 d분의 1은 이거 역수로 바꿔주셔서 요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럼 얘는 분모가 똑같으니까 1-r분의 r 더하기 1은 2 계산해 주시면 r 더하기 1은 2-2r 그래서 3r이 얼마가 되죠? 플러스 1 될 겁니다. 그래서 r의 값은 얼마? 3분의 1이다 라는 걸 얻어낼 수가 있겠네요. 그럼 이제 요거 우리 아까 요거 계산해 놓은 거 있죠? 요거 값에다가 대입하면 1-3분의 1 분의 1이니까 계산하시면 얼마예요? 2분의 3이다. 그래서 답을 5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